우리는 왜 살아가는가? 이 답을 찾아보기 전에 우리는 확실하게 정의를 해야 한다. 인간은 바로 동물이라는 것이다. 좀 특이한 예시를 들어볼까? 꿀벌은 왜 침입자로부터 자신을 희생하며 자신의 조카들을 지킬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신이 자식을 낳아서 번식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말이다. 하지만 이런 일도 유전자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벌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자신의 유전자 50%밖에 공유를 하지 못하지만 0벌이 낳은 자신의 조카는 무려 75%나 공유를 한다. 그래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조카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야생 찌르레기 암컷에게 하나는 찌르레기들의 울음소리를 많이 들려주고 또 둘째는 적게 들려주었더니 자식을 적게 낳고 많이 낳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자식이 생존할 수 있을 정도의 수만 낳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동물의 목적이 유전자 번식이 아니라 운반이라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간도 이해하기 쉽다. 우리 인간에겐 흔히 3대 욕망이라 칭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수면욕, 두 번째로는 식욕, 마지막으로는 성욕이 있다.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보자면 수면욕과 식욕은 생존욕, 성욕은 번식욕으로 나뉜다. 이 두 가지는 모두 공통적인 목적으로 연결된다. 바로 유전자 운반이다. 여기까지 보았을 때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살아감의 목적은 유전자 운반이다. 그 예시로 우리가 복권에 당첨됐을 때 우린 안정된 생존을 보장받아 도파민을 느낀다. 또 우리가 잭스를 할 때 뇌는 우리에게 번식을 성공한 보상으로 도파민을 준다. 이렇게 우리는 행복이란 감정에 중독돼서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 인간이 현대사회에서 종종 번식을 포기하는 이유도 위의 찌르레기의 예시를 들어 설명할 수 있겠다. 또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 자체가 너무 약해 혼자 살 수 없다. 야생에서 우리 혼자 호랑이를 만난다면 우리는 죽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 혼자가 아닌 무리를 지어서 다닌다면 오히려 호랑이를 사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역사가 몇만 년 동안이나 반복됨에 따라 우리는 이제 도저히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다. 이에 따른 예시로 우리가 무리에서 소외를 당할 때 슬픈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무리에서 떨어지는 것이 과거에는 바로 죽음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높은 곳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혼자 지내기 싫어하고 잭스를 하고 싶은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유전자에 사로잡혀 있는 노예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대는 단 한 번이라도 그대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인 적이 있었던가? 지금 원하는 게 그 어떤 것이든 그대가 이루고 싶은 것이 그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이 정말로 그대가 원하는 것인가? 안타깝게도 우리의 의지는 전부 유전자의 의지이다. 우리는 지금 유전자의 목적을 자신의 생각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지금 현재 그대를 그대라고 믿는가? 당신은 그저 유전자가 원자 덩어리의 육체를 움직이고 있는 것뿐이다.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불행히도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당신마저도 유전자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지능은 우리에게 특별한 힘을 준다. 절대적인 유전자에 대항할 수 있는 힘, 바로 밈이다. 과거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위인을 유전자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번식을 포기한 스님들 또한 설명할 수 없다. 이 사실은 지능만이 우리의 유전자에 대해 대항할 수 있다고 말해준다. 당신은 유전자에 잡아먹혀 벌레처럼 살 것인가? 그것이 아닌 자신만의 꿈을 꾸고 유전자와 대항할 것인가? 선택은 오로지 그대의 몫이다.